안녕하십니까. 올댓 보장설계, 보험증권을 바라보는 눈, 실전 보장 분석 대상 13선 중에 보험료 수준과 보장 금액을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가정들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은 보험이 10개가 넘는 정도로 가입하신 분들도 있고요. 한두 개 정도 가입하신 가정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보험을 많이 가입한다는 것은 가입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 또한도 가정경제를 고려해서 보험료 수준의 적절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료를 많이 납입하시다 보면 이 보험료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장기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고 고정지출의 성격이 있다 보니 가계경제의 수지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착안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월 보장성 보험료 수준이 얼마 정도가 가계소득 대비 적절한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실제 기가임증권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 같은 경우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죠. 자, 가입된 보험 종류만 해도 서너 가지 이상을 넘어서서 지금 본인과 배우자까지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미 완납이 된 보험료 기가입 증거까지 있으니까 그 점 착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0년날 10년 만기짜리로 완납이 된 31,000원짜리 보험료 기가입 증권이 있습니다. 또 종신형으로 연금보험을 불입하고 계신데요. 좀 금액이 과하게 불입하고 계신 듯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월납보험료로 100만 원씩 10년 납을 하고 계십니다. 종신보험 하나 갖고 계신데 18만 4,810원에 20년 납 종신보험을 갖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 납 80세 만기로 과거에 이미 가입했던 완납이 진행된 39,300원짜리 보험을 기가입 증권으로 갖고 계십니다. 또 역시 종신보험을 또 추가적으로 갖고 계신데요. 불입기간이 좀 많이 있네요. 40년나 종신보험인데 10만 6,725원짜리로 불입하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또 연금보험이 또 있습니다. 20만 원짜리로 10년 납으로 불입하고 계신 이 연금보험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 사례의 대상이 되시는 기가입자께서 갖고 계신 보험증권이고요. 또한 배우자도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데 총 3개가 나타나 있네요. 자,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7만 4,900원으로 불입하고 계시고 건강종합보험에 14만 5,800원을 불입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이제 완납이 된 보험 한 건이 있는데요. 10년 날 70세 만기로 42,400원 배우자분께서 갖고 계시죠. 언뜻 보시면 보험료 합산 금액만 해도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드시죠. 자, 그러면 과연 적정한 보장성 보험료 수준은 얼마인가? 자,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월소득 대비 7%에서 8%가 적정하다고 실무 현장에서 판단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고객들과 상담하게 될 경우에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기계적으로 7%에서 8%라고 하는 잣대만 만약에 제시하시게 되면 오히려 상담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고객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절대적인 어떤 기준치로 삼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고객께서 불입하신 총 보험료 수준이 가계소득 대비 얼만큼 적정한지 그 여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이 고객께서는요, 건설회사에 근무하시는데 월 실수령액으로 53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시고요. 배우자와 자녀 2명, 그 다음에 노모 1분을 모시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의 보장성 보험료 적정 수준을 7%로 감안한다면 사실은 33만 6천 원 정도를 불입하시는 게 가계경제에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이분께서 총 불입하고 계신 보장성 보험료만 따져봐도 61만 2,230원이 됩니다. 이것을 비율적으로 따져보니까 월소득 대비 11.6%나 되는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불입해야 되고 고정지출의 성격이 있다 보니 가처분 여력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 더 더해집니다. 우리 연금보험료 수준을 한번 볼까요? 앞전에 기가입증권에서 연금보험료로 불입하고 계신 게 100만 원짜리와 20만 원짜리가 있었죠. 합산해 보면 120만 원입니다. 사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요. 이 또한도 장기 저축이고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거다 보니까 가계경제 현금 흐름에 큰 무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료만 따져보니 월소득 대비 22.6%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장성 보험료와 저축성 보험료를 다 합쳐보니 가계소득의 대략 34% 정도를
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보험 많이 가입해서 좋을 수 있고 든든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우리 고객을 실제 만나다 보면 내 니즈에 부합해서 더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7%와 8%라고 하는 월 보장성 보험료의 기준점을 어떤 절대치로만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객과 상담 중에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분께서는 보장성 보험료 수준만큼은 좀 과하게 납입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장 금액에 대한 적절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했다고 가령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암진단비 3천만 원을 가입했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이 보장 금액의 구매력 가치, 실질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미래를 감안해서 보장 설계를 한다면 사실은 가치 하락분만큼 준비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진단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에서 우리 진단비를 준비해야 되느냐. 과거에도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진단비는요, 치료비 관점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득 상실분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매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소득 상실분이니까 내 연봉에서 2년치든 3년치든 적절한 수준을 판단해서 그만큼을 진단비로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를 들었던 게 암진단비 3천만 원인데 연봉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는 1년치의 소득 상실분도 안 되는 것이죠. 연봉 5천만 원의 기준을 두고 있다면 2년치나 3년치만 따져도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진단비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이 암이 됐든 이대질병이 됐든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가치가 하락하니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이렇게 많은 부분의 보장 금액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실무에서 고객들과 상담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암진단만 3천만 원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원론은 제시하시되 거기에서 적절하게 고객들과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객들에게 얼마 정도 필요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소득 상실분 또 가치 하락분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계산식을 보시게 되면 의료보장 필요금액은 소득 상실분에서 기가입 보장 금액을 차감한 다음에 최소한 2배 정도를 준비하시는 게 맞다. 지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략 2%에서 3%를 감안하게 되면 25년이나 30년 정도 지났을 때에 내가 갖고 있는 암진단비의 실질 가치는 반토막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2배만큼을 곱해주는 그런 계산 공식이 성립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득 상실분은요, 월소득에서 1년치에서 3년치, 그 다음에 12개월을 곱해야죠. 1년치는 12개월이니까요. 그래서 이 1년치로 삼을지 3년치로 삼을지는 우리 컨설턴트 분들께서 적절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적정 사망보장 금액에 대한 분석과 제안을 하게 될 경우에 얼마 정도의 필요보장 금액이 있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정교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생애가치법이라 니즈분석법이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다만 이런 방법론을 쓰게 되면 필요보장 금액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현실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약식으로 월소득 내지는 연봉 개념에서 한 3년치에서 5년치 정도 준비하시는 걸로 사망보장 금액을 준비하시게끔 제안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연봉 5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치라고 하면 1억 5천만 원의 사망보장 금액, 그 다음에 5년치라고 하면 2억 5천만 원의 필요 보장 금액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하셔야 만약에 가정의 유고 시에 경제적 사망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됐을 때 남은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2가지 배우셨죠? 첫 번째는 적정 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보장 분석 대상으로 삼으실 때 그 기준점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암기를 아시죠? 몇 프로요? 예, 7%와 8%가 기준점이 되겠다. 다만 이것을 너무 교조적으로 이것을 강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부분 부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적정 보장 금액의 수준은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까지 고려해 주는 게 사실 정석대로 본다면 맞다. 그 다음에 진단비 개념은 소득 상실분으로 기준점을 삼으셔서 계산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실전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